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전반 시간에서 목적건축의 국내 현황과 전망을 쭉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는 바로 목적건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목적건축을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이번 우리 교육은 온라인 교육은 목적건축 중에서도 바로 경골목구조입니다. 그러면 경골목구조는 뭔데? 목적건축은 뭐냐? 우리가 크게 건축에서의 구조를 나누는 부분에서는 중목구조라는 게 있고 경골목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헤비 팀버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골목구조는 라이트 웨이트 우드 프레임이라 그럽니다. 그대로 가볍게, 굉장히 집이 가볍다. 집이 가벼운 것이 아니고 모든 쓰는 소재가 가볍다. 중목구조는 무겁다. 중목구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전통입니다. 집은 주춧돌이 있고 주춧돌 위에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보가 있고 대들보가 얹혀지고 대들보 위에 석가래가 있고 도리가 있고 물론 고건축에서는 포가 있고 그래서 마루 위에 장선이 깔리고 마루판이 깔려있는 바로 이것이 중목구조입니다. 이것이 중목구조가 바로 포스트 앤 빔입니다. 포스트는 기둥이요, 빔은 봅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그 말처럼 집이 무겁습니다. 재료는 기와를 어떤 재료를 쓰든 무거운 재료뿐 아니고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기둥이 하나 빠지면 이 집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기둥 하나가 이 집 전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옥에 몇 칸짜리냐? 99칸짜리 집이다. 그러면 기둥이 박혀있는 한 칸, 요것이 99개라는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보통 한 칸이 9자면 9째 칸으로 되어 있는. 그 반면에 경골목구조는 뭐냐? 경골목구조라는 것은 라이트 웨이트 우드 프레임이라는 용어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교재 속에는 이 경골목구조의 역사적인 유래와 배경이 좀 쓰여 있을 겁니다. 이 경골목구조는 1800년대에 시카고의 한 제재소 사장이 중목구조를 쓰니까 우리 전통뿐 아니고 유럽에서 시작되어 있는 이 포스트 앤 빔 구조에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가 기둥에 받쳐져 가지고 석가래가 얹혀져 가지고 이 기둥 크기가 150이면 150에 150 간다. 큰 부재들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나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기둥이 2개가 잘 안 나옵니다. 큰 나무는 2개가 나오고 그리고 많은 옆에 있는 다른 재료가 구조재로서 쓸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을 경골목구조로는 이 부재를 작게 쓰자. 작은 부재를 만들자. 그래서 이 작은 부재를 갖고 하나의 구조체를 형성시키자 한 것이 바로 이 경골목구조입니다. 경골목구조의 기본적인 개념은 비행기와 같습니다. 비행기뿐 아니고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우주 탐험선,
모든 이런 부분, 뭐 따지면 배도 비슷합니다. 골이라는 것은 뼈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골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골조를 잇는 작은 부재를 갖고 작은 부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의 구조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를 하시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 이 벽체도 벽체는 벽체대로, 바닥은 바닥대로 다 이런 작은 부재가 하나의 구조체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경골목구조에 갖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경골목구조에서는 이 부재가 하나 좀 빠졌더라 해서 구조적인 큰 위험은 없습니다. 물론 손상은 생기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경골목구조에서의 특징으로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골목구조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중목구조, 포스트 앤 빔에 대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전통 한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한 200군데 가까이 되는 건축과가 있습니다. 전문대학과 대학교. 이 과정에서도 이 목구조를, 중목구조든 경골목구조든 목구조를 지금 정식 과목으로서 가르치는 데는 지금 손꼽을 정도입니다. 한 손도 안 잡힙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2010년이 아니고 202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교육은 아직 1990년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교재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준비되는 과정에서 그 공백을 메꾸는 바로 그 역할이 이 평생교육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잘 교육받으러 오신 거예요. 특히 이 경골목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것은 새로운 우리 사회의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교육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산업 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바뀔 겁니다. 그대로 서양식 경골목구조로만 남지는 않습니다. 바뀝니다. 우리 것으로. 그렇지만 우리 것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옛날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했어요. 라틴어였습니다. 요사이는 영어가 완전화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가 필요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는 목조, 특히 목구조에서는 경골목구조는 기본적인 이해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경골목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 교육에서 주 소재로 그걸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째는 재료적인 측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골목구조에서 쓰여지는 재료는 바로 목재죠. 목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축을 목조라 그럽니다. 이제 참 말이 이것은 재료적인 의미고 이건 건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이 목구조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임산공학과의 교수님들이에요. 왜? 이 재료를 만지다가 보니까 많은 부분을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목조보다는 목재를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목조는 누가 알아야 되느냐?
건축가 교수님들이 알아셔야 돼요. 그런데 건축가 교수님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점차적으로 젊은 학도들도 대학원생이나 앞으로 교단에 서실 분이나 이런 분들이 목재와 목조를 동시에 알므로써 하나의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된다고 봅니다. 이 재료는 바로 뭐냐? 목재다. 목재의 기본은 뭐냐? 나무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나무. 제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나무는 우리 사람의 생활과 삶과 같이 나무가 자라왔다. 그래서 그 자란 나무를 설명하지 않고 저는 다 자란 나무를 벌목을 해서 가져온 것이 나무가 아니고 바로 목재가 되는 겁니다. 목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부터 알아야 된다. 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이렇게 사각형 된 나무 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산에서 자라고 있는 어느 나무도 다 둔 겁니다. 비록 이렇게 둥글지라도 둔 겁니다. 바로 이 나무를 우리는 가져와서 잘라서 사각형을 만든 겁니다. 이 나무는 우리 선조들께서도 우리 고건축을 지을 때도 똑같이 하셨지만 그 나무는 나무의 특성을 조금 아셔야 된다. 자, 나무는 이렇게 둔 거다. 이거 잘못 그랬죠? 이건 잘못 자란 나무야. 잘 자란 나무는 굉장히 둔 겁니다. 제가 본 카나다에서 25년 동안 생활하면서 본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는 6명이 손을 둘러가지고 강강술래를 하는 나무. 상상되세요? 직경이 한 4m 가까이 됩니다. 이 강의실에서 충분히 그 나무를 넣을 만할 정도입니다. 보통 연도는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갖고 있는 나무는 약 2m. 2m면 이 정도입니다. 이 나무가 재작년에 수입해 들어와서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2m 있는 나무는 지금 이제 양천동에 목동 지나서 거기에 지금 길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시가스 본사 건물 앞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도류에 얹혀져가 있습니다. 그것을 1000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m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무는 외국에서 지금 수입해 오고 있는 나무는 거의 한 60에서 80cm의 크기. 지금 아니면 적으면 한 40cm 크기의 나무. 나무는 둥글면서 나무를 잘 아시죠? 이렇게 있는 것이 뭡니까? 나이테입니다. 나이테는 저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것이 제 나이테입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연륜이라 그러죠. 이 나무도 연륜입니다. 매년 한 나이테씩을 일으켜 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막 그린 것 같지만 나이테를 잘 보시면 여기는 나이테가 넓고 여기는 나이테가 좁습니다. 몰라. 저도 그럴지도 몰라. 옆에 앞에 나이테는 넓은데 뒤에 나이테는 좁은지도 몰라. 넓은 나이테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햇볕에 비쳐서 성장이 잘 된 나무입니다. 이 산에서 해는 여기 있는데 나무가 자라고 있어. 바로 이쪽 해를 많이 보는 남쪽에 있는 쪽의 나이테는 넓고
엄지에 있는 쪽의 나무는 나이테가 좁습니다. 그리고는 나이테가 과정에서는 보면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나무가 가지가 있으면서 요 가지가 잘려지면서 생겨있는 하나의 옹입니다. 옹이는 뭐냐? 바로 가지입니다. 옛날에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다 보면 다양한 병을 갖고 있죠. 그 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것을 치명적이지 않을 때는 그 병은 갖고 가는 겁니다. 바로 옹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적당한 옹이는 굉장히 강하게 만든다는 그 구조적인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무에 나중에 이 나무를 구분하고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이 재료의 특성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래서 가운데 있는 나무를 심재라 그럽니다. 변두리에 있는 것을 변재라 그럽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운데는 자꾸 나이테가 좁아집니다. 이렇게. 조금 단단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변재와 심재가 있고 그 이외에 이걸 껍질이 있죠. 나무 껍질. 이것을 바크라 그러는 용어인데 나무 껍질이 있는 하나의 나무의 구성이다. 그런데 이 경골 목구조에서 쓰여지는 나무는 바로 이 나무에서 제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나무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샘플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단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면 이 나무는 이 부분에서 잘려졌구나. 어떤 나무는 단면이 나이테가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집을 지으셔야 돼요. 나무만 아무 나무나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나무의 특징. 그래서 그 특징에 따라서 용도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와 다음 시간에서는 바로 이 나무에서 생성되는 이런 하나의 목재, 의 기본적인 규격과 그 규격에 의해서 크기에 의해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부분을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